네, 보성 파워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 그래도 멋지게 반등해주고 있는 우리 보성이 10%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5일선에 지금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힘을 더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도 될지, 아니면, 이게 조정이 시작인가? 라고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영상에서 보성 파워텍 주주분들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꾸준히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성파워텍 한번 살펴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요 누르시고 그냥 여러분들 땡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얻어갈 거 얻어 가십시오. 여기 댓글에 보시면 실전 매매방 입장 요청, 종목 진단 문의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 뭔지만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소개를 드릴게요.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저 유료 리딩방 하는 사람 아닙니다. 구독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댓글에 이렇게 두 가지 링크를 남겨놨는데, 첫 번째는 종목 진단. 내가 궁금한 종목 있으면 이렇게 링크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링크는 실전 매매방이라고 우리 구독자분들만 따로 모셔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니까 저는 지금 어떤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떤 거 수익 중입니다 라는 것들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 우리 주주분이 96%또 수익을 보셨다라고 자랑해 주셨고, LG CNS 114% 수익 냈다고, 남기술 102% 수익 냈다고 자랑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돈 받고 나중에 뭐 돈을 달라 선물을 달라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처럼만 응원만 잘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만 누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얻어갈 거 얻어 가시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해보죠. 자,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최초의 첨단 원자로 임계점이 달성이 됐다라는 내용을 며칠 전에 미국의 그 에너지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미지도 만들어가지고 이 원전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뭐 화학과도 아니고 원자력 전공하실 하실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핵분열을 통해서 중성자 방출이 되고, 그 중성자가 다시 핵분열을 유발을 시켜서 불일시를 붙였는데 계속 꺼지지 않고 스스로 타오르는 상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K는 1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SMR 소형 원전 원자력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를 상용화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이 확보가 됐다라는 것들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여기에만 집중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 SMR 모르시는 분들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건설 기간에서도 일단 차이가 난다. 우리가 일반 대형 원전 같은 경우 7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것들을 3년에서 5년 가량 단축을 시킨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요 소형 원전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뭐 크기마다 다르겠고 기업들마다 설계하는 방식도 다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종합운동장 정도 수준의 크기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얼만큼 전기를 많이 먹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들으면서 미국의 일부 지역에는 AI 데이터 센터 못 짓게 이제 막는다라는 법안까지가 발의될 만큼, 이게 일반 데이터 센터의 비용으로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전기 요금의 상승이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민원들이 폭증을 하더라라는 내용 때문에 새로운 전력 발전에 대한 기술들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SMR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젠스낭 대표님께서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많은 기업 경영자분들과 또 만남을 가졌는데, 여기 보시면 두산도 AI 팩토리, 로봇, SMR까지 엔비디아와 올인 동맹을 하기로 이야기를 했다. 사실 이번 엔비디아 젠스낭 대표가 방안을 하면서 어떤 뭐 계약서를 찍거나 뭐 금전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고, 경영인들과의 그런 비전 제시들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대표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큰 규모고, 그게 건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어디다 지어야 되며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 협력이 필요한 산업이고, 두산뿐만 아니라 현대까지도 SMR 추진선 개발 속도 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SMR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보성파워텍은 단순 테마주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앞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중요한 유일한 약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보성파워텍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구체적으로 아시는 우리 주주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사업 보고서를 좀 보자면, 당사는 국내 전력시장 중심으로 송배전 자재 및 발전소, 변전소, 철골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전을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 그죠? 요런 것들을 대는 회사지, 얘네들이 실제로 SMR을 만드는 원자력에 대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SMR 또는 원전 관련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그죠? SMR에 대해 기술력이 좀 높아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로 이루어지냐면은 결국은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낙수 효과들로 보성파워텍 같은 기업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최근에 우리 뭐 유튜브나 TV 방송 같은 데도 보시면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부담스러우니까 요즘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이 뭘 많이 추천합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잘 되면 반도체 소부장도 잘 될 것이다라는 이 낙수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성파워텍도 실적이 동반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된다. 하지만 SMR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근데 SMR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의 실질적인 금전 거래나 계약은 하는 주체가 맞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나쁘게 볼 건 없고 시세가 단기간에 끝났다라고 보기도 어렵다. 자, 제가 지난번에 월봉 체크를 한번 좀 도와드렸었는데 여기 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아주 강한 저항이고 이거를 이번에 새롭게 돌파했기 때문에 요런 조정이요, 예측 가능한 조정이었습니다. 왜냐면 신고가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저항선을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을 쫙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차트는 다 누구나 보는 차트고 저한테 보이는 차트가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월봉상 뭐가 보이냐면은 요걸 딱 보는 순간 요게 보이거든요. 요 차트가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고 나서 차트가 어떻게 됐냐면 우하향하고 횡보를 몇 년 동안 했다? 10년 동안 했다. 자,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협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탈자들이 생겼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번 달 월봉 여기서 딱 양봉으로 들어 세워준다 그러면 얘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랠리, 더블 정도는 노려봐도 되는 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SMR 핵심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 이제 외국인 수급은 우리가 아는 그 외국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자체들을 여러분들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얘는 사실은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코스닥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지금 양시장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시장은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외국인 수급의 차이점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적은 금액이지만 코스닥에서 순매수 포지션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68조 원 매도 포지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코스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손바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코스피가 10% 빠지는데 코스닥이 뭐 플러스 10% 올라갈 일은 없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도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이 있죠. 얘들도 기술주에 해당이 되고, 대표 기술주라고 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다우 지수, 얘네들은 제조업 기반의 원통 이렇게 제조업 기반의 그런 원조 주식들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나스닥이랑 S&P는 같이 움직입니다. 보통 나스닥이 플러스 2% 움직인다 그러면 S&P도 1.5%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다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1%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근데 다우 지수가 플러스 1% 올라가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2% 떨어지고 S&P가 마이너스 1.5% 떨어지는 날도 있더라. 근데 대부분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데 이런 날도 있더라. 언제?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강할 때,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 그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성격의 섹터들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더라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보성파워텍은 코스닥이고 비교적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종목 진단도 많이 눌러주시고 실점 예방 많이 들어오셨는데 수익이 정말 잘 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 내기 좋은 장은 뭐냐면 원웨이로 상승만 나오는 장이 수익 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변동성이라 그러죠. 위아래 변동성이 심할 때 보통 TV나 전문가들 유튜브들은 위험해요 조심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변동성은 사실은 트레이딩 하기가 너무나 적합한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여러분들께서 즐기신다면 수익 내기는 너무나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종목들 우리 실전 매매방에서 계속 같이 공유드리고 있다 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 같이 좀 나눠보자 라는 의미에서 취지에서 제가 그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전 매매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성파워텍 주주분들 중에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 여기 실전 매매방 입장 요청 누르시면 다음에 문자 주시면 제가 어떤 조건이나 뭐 기타 뭐 쉽게 말해서 잡소리 같은 거 안 하고 바로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많이들 입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보성파워텍 다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도 추가적인 업데이트 할 만한 내용 있으면 영상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